네, 4시간 넘게 앉아서 계시나 많이 피곤하시죠? 네, 제가 마지막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드려 왔습니다.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세상, 아무것도 안 들리는 세상, 아무것도 말 못하는 세상,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여러분의 제품을 사용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기열이고요. 저는 시애틀에 있는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행아웃의 액세서리티 접근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주제는 인클루지브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인클루지브 디자인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그러면 다른 말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인클루지브 디자인과 접근성 테스트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강좌에서 제가 접근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액세시빌리티라고 말하기도 할 텐데요. 두 개가 같은 말입니다. 인클루지브 디자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설계할 때 그 제품이 모든 사용자를 포함시킬 수 있게 어떤 사용자도 여러분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라는 것입니다. 안드로이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앱에 국한돼서 말하지만 이것은 어떤 제품이든지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말일 거고요. 네, 이 강좌는 지난번 2016 구글 I/O에서 있었던 프레젠테이션과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 프레젠테이션은 이렇게 3명이 진행을 했었고요. 이 프레젠테이션은 유튜브에 이미 저장이 되어 있고 이 세션 마지막에 링크에서 유튜브의 링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말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거대한 위대한 힘에는 위대한 책임감이 따른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스파이더맨에서 나왔던 말인데요. 스파이더맨의 주인공 피터 파커의 삼촌인 벤 아저씨가 해준 말이에요. 스파이더맨의 전체적인 내용을 항상 뚫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것만이 아니고 이 마블에서 있는 모든 히어로들 그 데드풀 빼놓고 대부분의 히어로들에게 다 좌우명 같은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요. 오늘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위대한 제품에는 높은 접근성이 따른다. 여러분 제품이 진정으로 좋은 제품이 돼서 누구나 사용하게 되려면 보통 3가지를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는 접근성, 두 번째는 아래쪽에 L10N, I18N이라고 적혀있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L10N은 로컬라이제이션, 그리고 I18N은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보통 번역이라든가 도량형, 시간 표시, 혹은 더 넓게 봐서는 그 해당 지역의 법률, 회계 시스템 등등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고려해서 누구나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제품이 한글만 지원한다. 그러면 누가 쓸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제품이 한국에서는 합법인데 미국에서는 불법이에요. 그럼 당연히 미국에서 사용할 수 없겠죠. 그런 것들이 로컬라이제이션과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의 기본 요소인데요. 그렇다면 접근성은 여러분의 제품이 만약에 접근성, 액세시빌리티가 충분히 구현되지 않았다면 과연 그 제품은 누가 사용할 수 없게 될까요? 오늘 그 일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렇게 3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접근성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접근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제품을 디자인할 때 그 제품을 어떻게 인클루시브하게 혹은 유니버셜하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앱을 다 만들고 나서 그 제품을 과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제품이 충분히 접근성이 높은지, 어세서블한지 그런 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술이 발전하면서 참 여러 가지가 많이 발달한 것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그 기술이 어떤 사람들에게 굉장히 장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전화기 어떻게 생긴지 기억나시죠? 다 아시죠? 전문의에 다 전화기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전에는 전화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혹시 써보신 분 있으세요? 저도 이건 참 못 써봤는데, 근데 영화에서 이런 걸 어떻게 쓰는지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전화기에 딱 가서 왼쪽에 있는 이 스피커를 딱 들어서 귀에 딱 대고 오른쪽 걸 열심히 돌리면 상대방이 교환하는 이 목소리로 네, 누구하고 통화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그걸 말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연결시켜주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당신 시각장애인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더듬더듬 거려서 전화기를 딱 잡았습니다. 그다음부터 여러분이 이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별로 안 어려워요. 더듬더듬거려서 수화기를 잡고 귀에 갖다 댑니다. 그리고 더듬더듬거려서 오른쪽에 있는 레버를 잡았고 열심히 돌리면 그다음부터는 상대방이 당신에게 말로 누구와 통하고 싶으세요? 라고 하면 당신은 말을 하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굉장히 어세서블한 디자인이에요. 물론 만든 사람이 그렇게 시각장애인을 염두에 두고 하진 않았지만은 이런 경우에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써보신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건 이제 여러분이 나이를 가늠하게 되는 그게 될 텐데, 여전히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액세서블합니다. 사용자가 저 다이얼의 순서가 0번부터 1번까지 시계 방향으로 나열됐다는 걸 알기만 하면 손잡이를 잡고 머리에 담고 그 다음에 열심히 번호를 더듬거리더라도 하나씩 다이얼하면은 전화가 걸리겠죠.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이상한 게 나왔어요. 휴대용 전화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건 버튼식이에요. 버튼식. 이거는 과연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각장애인들은 많은 것에 대해서 머리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저 다이얼이 1, 2, 3 혹은 아래쪽에 전화 받기, 전화 끄기 버튼이 어디 있다는 걸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외우고 있고, 그래서 전화를 받는 것, 전화를 거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런 게 나왔어요. 여러분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 전화기를 쓸 수 있을까요? 못 쓰죠. 여러분은 왜냐하면은 이건 만질 수 있는 게 그냥 밋밋한 화면밖에 없거든요. 이 화면에서 아무리 만져봤자 여러분은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는 구글에서 액세시빌리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제가 프레젠테이션이 대부분 다 영문이라서 죄송한데요. 말은 한국말 할 거니까요. 이 액세시빌리티라는 것은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완전히 맹인 사람, 혹은 약간은 보이는 사람, 혹은 생맹인 사람, 색약인 사람, 혹은 난시인 사람 등등의 모든 경우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외에 청각장애인, 그 다음에 사지가 불편한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여기서 한 동영상을 틀어드릴 건데요. So this is one of the native apps on the iPhone. In this instance, we're looking at Southwest app, which should allow me to go and buy tickets or reserve my flights or whatnot. So I'm going to just do a couple of flicks left and right to see what I can actually do with this app. Button. See, 2011 Southwest Airlines call. All rights reserved. Okay. Okay, guess no business for Southwest. 자, 이 동영상에서는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용자 빅터가 항공권을 예매하기 위해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의 앱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빅터는 완전한 시각장애인으로 아이폰에서 제공하는 시각장애인용 접근성 서비스인 보이스오버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모든 앱들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빅터는 결국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에서 예매를 할 수가 없었죠. 왜 이러냐는지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좀 이따가 다루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빅터는
다른 항공사를 찾는 수고를 해야 될 것이고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고객을 방금 한 명 잃었습니다. 해당 동영상은 2011년에 촬영된 거고 지금은 수정될 수도 있긴 하지만 한번 이렇게 안 된 앱을 다시 빅터가 굳이 사용하려고 할까요? 그리고 참고로 빅터는 현재 구글에서 액세시빌리티 팀의 프로그램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접근성, 액세시빌리티는 뭘까요? 접근성이라는 것은 사용자의 여러 다른 사용자들이 신체적 능력에 제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신체적 능력, 예를 들면 수전증, 마비, 사지가 없는 그런 근육장애라든가 시력 상실 혹은 낮은 시력 아니면 생맹, 색약 같은 시각적인 장애 혹은 난청, 청각 상실 혹은 한쪽만 귀가 들린다든가 하는 청각 불균형 등의 청각적인 장애도 있겠죠. 여러분이 제품을 만들 때는 항상 무의식적으로 사용자는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전제를 항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과연 유저는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제품을 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많은 엘리멘트들을 그 사용자들은 문제없이 만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거기서 나오는 많은 내용들을 과연 사용자가 정말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거기서 지원하는 음성 인식들을 과연 그 사람들은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장애인일 수는 정말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약 20% 정도의 인구가 살아가면서 한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이라고 하지만 한국이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별로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이 제품이 만약에 전혀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접근성이 전혀 없는 제품이라면 적어도 5명 중에 1명은 여러분의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고요. 더 이상으로 여러분이 메신저 앱을 쓰시죠. 그러면 예를 들면 카톡이다. 여러분이 누구와 메신저를 쓰고 싶은데 그 제품이 전혀 접근성을 지원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이 쓸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도 쓸 수 없다는 것이 됩니다. 페이스북이 있죠. 페이스북에 만약에 자기가 친한 누군가가 그 페이스북을 접근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이 사용할 수 없고 나도 그 사람의 내용을 볼 수 없고 그렇게 퍼져나가다 보면 많은 사용자가 한 번에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많은 사용자들을 잡기 위해서 접근성이 필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접근성을 가지는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앱이 접근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 사용자들을 무시한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사용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접근성에 대해서 그런 고정관념을 깨는 것은 사실은 그런 사람들 외에 여러분 자체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은 특별한 경우, 특별한 상황에서는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죠. 아까 전에 시간에 여기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했었는데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동안에 두 손을 쓸 수 없죠. 두 손을 쓰면 경찰 아저씨가 잡아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고 있는 화면을 보고 있을 여유도 없죠. 자동차 달리고 있는데 딱 한눈을 팔면 굉장히 위험하니까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사지를 쓸 수 없는 손발을 쓸 수 없는 사용자인과 동시에 화면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때 시각장애인과 근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었다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여러분을 도와주긴 하죠. 혹은 여러분이 장을 봤는데 양손에 장바구니가 달려있어요. 양손을 못 쓰겠죠. 요리를 하고 있어요. 음식을 다듬고 손에 기름기 가득한 상태에서 전화기를 만질 수 없겠죠. 그런 경우에도 다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접근성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보았던 동영상 빅터가 사우스웨스트 웨어라인 앱을 사용했을 때 생각해 보죠. 그 앱은 더 멋진 디자인을 위해서 버튼을 모두 다 그림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안에 있던 버튼들은 전부 아름다운 폰트로 디자이너가 설계한 그런 글자로 다 적혀 있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사용자는 그 아름다운
글씨를 보고 항상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접근성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해상도를 가진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에서 지원하려면 그때마다 이미지를 다시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이 제품을 영어 외에 다른 제품으로 다 출시하려면 그때마다 새로운 글자가 박힌 이미지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만이 아니고 시각장애인 경우에는 그게 사실은 이미지밖에 없고 텍스트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인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아까 전에 예제에서 동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버튼 89 unlabeled, 보이스 오버, iOS에 들어있는 보이스 오버, 스크린 리더에 해당되는 보이스 오버는 그 버튼을 보고 최대한 알려주시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 버튼은 내가 마음대로 89번이라고 이런 번호를 붙였고 이 버튼이 나는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최선이었을까요? 요즘 대부분의 모바일 플랫폼,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스 폰 혹은 크롬 브라우저 이런 곳에서는 대부분 이런 경우에 대체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알려드릴 안드로이드 어트리뷰트 중에서 컨텐트 디스크립션이라는 어트리뷰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 내용에 대한 텍스트를 적기만 하면 아까 전에 빅터가 겪었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이스 오버는 정확하게 그 뒤에 감춰진 컨텐트 디스크립션을 읽어내고 사용자에게 이 버튼은 어떤 버튼입니다 라고 말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스 오버에 해당되는 좀 이따가 말씀드린 안드로이드 톡백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그 외에 다른 사용자들, 예를 들면 점자를 사용하는 사람들 혹은 어떤 게 있을까요? 스위치 억세스, 다른 그 서비스, 접근성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한 번에 다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인클루지브 디자인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여러분의 앱이 이걸 디자인할 때 각각의 여러 가지 디자인의 결정을 하게 될 텐데요. 그 디자인 매 디자인마다 특정 요소를 포함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능력 제한이 있는 사용자도 포함하는 능력 제한이 있는 사용자도 포함하는 그런 디자인을 인클루지브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혹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도 합니다. 인클루지브 디자인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용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제품을 사용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사용자가 화면의 내용을 보고 있고 색상을 있는 대로 그대로 이해하고 한 개 이상의 손가락으로 장치를 조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제품에다가 버튼을 하나 딱 추가했습니다. 디자이너가 이 버튼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배경은 녹색으로 하고 싶고 글자는 붉은색으로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제품은 누가 사용할 수 없게 될까요? 네, 생맹, 정확하게는 정록생맹인 경우 혹은 정록색 약인 경우 이 버튼에 글자가 있는지조차 모르거나 있어도 거의 읽을 수 없게 희미하게 글자가 보이게 되죠. 그 사람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당연히 고대비가, 명암비가 높은 글자 혹은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는 흰 바탕에 검은 글자 혹은 검은 바탕에 흰 글자를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디자이너는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어떤 색상의 조합이 과연 모든 시각장애인을 가진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미리 알아둬야 되고, 그것을 만약에 모르는 경우라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테스트해서 그 부분을 걸러낼 수 있는지라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접근성 서비스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걸 쓸 줄 알아야 여러분의 제품이 여기에 제대로 적응을 하는지 어떤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안드로이드용 그 접근성 서비스는 이렇게 크게 4개가 있는데요. 왼쪽부터 톡백은 스크린 리더, 화면에 있는 글자를 읽어주고,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화면에 있는 엘리멘트들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브레일백인데요. 브레일백은 점자죠. 점자 자체가 뭔지는 다 아시죠? 점자를 써보지 못해도 점자 어떻게 생겼는지는 다 아실 텐데요. 안드로이드에서는 점자 기계를 블루투스로 연결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유저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경우, 들리는 경우란 보통 톡백을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렇지도 않은 경우에는 브레일백을 지원해서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점자로 화면에 있는 내용을 알고 그리고 타이핑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스위치 억세스가 있는데요. 스위치 억세스는
가장 극단적인 예가 스티븐 호킹 박사 아시죠? 루게릭병을 앓고 있어서 몸의 대부분의 근육을 쓸 수가 없는데요. 그 사람이 아직까지 쓸 수 있는 근육 중에 하나가 여기 뺨입니다. 뺨에 있는 근육 일부분을 자기가 움직일 수 있어서 거기에 센서를 달았어요. 그 센서를 달아서 근육을 약간씩, 뺨을 약간씩 움직이는 그 신호 하나만으로 그 안에서 타이핑도 하고 웹서핑도 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합니다. 그걸 해준 것이 저 스위치 액세스입니다. 스위치 하나 혹은 몇 개의 스위치만을 이용해서 사용을 시도를 해주고요. 보이스 액세스는 현재 베타로 여러분은 그 영문일 경우에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이스 액세스는 뭐 보시다시피 오로지 음성만으로 안드로이드 기기를 원하는 대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중에서 제가 보여드릴 것은 톡백과 스위치 액세스를 사용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는 기기는 안드로이드 N 프리뷰 베타 프리뷰 4 며칠 전에 나온 프리뷰 4고요. 우선 설정에서 액세시빌리티가 있죠. 들어가면 첫 번째 메뉴에 있는 것이 톡백입니다. 톡백을 사용하고 Talkback resume. Talkback. 예, 지금 톡백이 실행되었습니다. 톡백은 화면에 있는 것을 When talkback is on, your device provides spoken feedback to help blind and low vision 이렇게 users. 읽어주고요. For example, it describes what you touch, select, and activate. If you have turned talkback on accidentally, turn it off by tapping the switch until the green outline is around it, then double tapping it. Do the same interaction for the on switch. More settings. Talkback. 원하는 뷰에 포커스를 맞춰주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톡백을 사용하는데요. 한 가지 방법은 손가락을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움직여서 포커스를 계속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화면에 있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대충 알고 있을 경우에 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손에 건드리는 것들을 전부 다 포커스가 되게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제품은 이 두 가지를 다 지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톡백은 여러분의 화면을 모두 다 읽고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다 읽어서 이 부분을 거의 대부분 다 알아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ouble tap to activate. Double tap and hold to long press. 예를 들면 이런 버튼, 포커스된 버튼을 선택할 때는 Talkback settings. 두 번 더블 탭을 하면 선택이 되는 경우고요. 그 외에도 많은 제스처들이 있어서 뒤로 가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스처를 하면 뒤로 가기 이런 식의 많은 기능들이 있고 안에 튜토리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튜토리얼 사용하면 한 몇 분 정도 만에 대부분의 기능들을 다 시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Alert global context menu. Showing items 1 to 9 of 9. 지원하는 제스처 중에 하나고요. 이건 글로벌 컨텍스트 메뉴를 여는 거고 이걸 여는 이유는 제가 이 Pause 톡백을 feedback in list. Alert suspend talkback. Okay. Talkback suspended. 이렇게 하면 톡백이 중지되는 거고요. 자세한 설명을 하기에는 톡백의 사용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그만두고 나중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한 번 더 보여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서비스가 이 스위치 액세스인데요. 스위치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하드웨어 키보드를 하나를 블루투스로 연결한 상태고요. 여기서 사용글 활성화시키고 세팅해서 가장 극단적인 경우로 저는 키를 하나만 쓸 수 있다. 스티브 호킹과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의 근육만 누를 수 있고 한 번의 키만 누를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여기에 키를 딱 하나, 역슬래시 키 하나만 할당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위치 액세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스위치 액세스를 사용해서 제가 역슬래시 키를 한번 누르면 화면이 조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백슬래시 키를 한번 눌렀을 뿐이고요. 그 누르고 난 다음에 자동으로 1초 간격으로 포커스들이 화면의 모든 뷰들을 다 지나갑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예를 들면 세팅을 선택하고 싶을 경우에는 타이밍을 맞춰서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 방식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은 웹서핑도 할 수 있고 키보드도 칠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할 때는 메신저 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브레일백 같은 경우는 한번 인터넷에서 블루투스 브레일백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 장비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생긴 장비입니다. 이 아래쪽 부분은 화면에 그 나온 글자를 점자가 실시간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돌기를 바꿔가지고 사용자 읽도록 해주고요. 위쪽에 있는 이 8개는 그 점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양손을 놓고 한 번에 누를 때마다 한 글자가 찍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티븐 호킹 박사의 이 뺨에 있는 이 부분이 뺨의 근육을 읽어서 그때마다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보여주자면 My name is Stephanie, and I just finished my master's in advertising. I'm a C4, C5 split level quadriplegic. I have no feeling from my collarbone down, so it is absolutely vital that I'm able to use my voice. Okay, Google, start voice access. My name's Jeff, and I have a neurological condition called essential tremor. It is incredibly difficult to use my hands and fingers. It is very easy for me to use my voice. Okay, Google, start voice access. After using this product for probably about 10 seconds, I think I'm falling in love with it. Open camera. You use your voice, and you're able to access the world. Shutter. Share. Hangouts. Astrid Runner. Send. I cannot tell you how excited I am about this product. Open calendar. New when you don't have the ability to use your fingers and hands. Family movie night. It's really all about voice. 네, 구글 보이스 사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장 중요한 부분, 여러분이 제품을 어떻게 액세스블하게 만들 것인가, 접근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아주 여러 가지, 왜냐하면 사용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크게 4가지 가장 흔한 문제점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4가지 경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컨텐트 레이블링. 처음에 보여드렸던 동영상에 보여주셨듯이 버튼에 아무런 내용이 없을 경우, 이미지 버튼일 경우 그거 컨텐트 레이블링. 이 안드로이드에서는 어트리뷰트가 컨텐트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연필 모양이 나와 있죠. 연필 이미지 버튼, 여러분이 보시면 이 버튼이 어떤 일을 하는지 대부분 다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저 버튼을 현재 있는 상황을 편집하기 위한 에디트 버튼으로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저기에 컨텐트 디스크립션이 없다면은 여러분은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주로 여기 있는 이미지 버튼, 그리고 이미지 뷰, 그리고 체크박스 같은 경우 텍스트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분은 저기에 컨텐트 디스크립션을 추가해서 에디트라는 말을 넣어주면 아까 전에 보셨던 톡백에서 저 연필 모양이 포커스 됐을 때 여러분에게 이것은 에디트 버튼입니다 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컨텐트 레이블, 컨텐트의 그 컨텐트 디스크립션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에디터블 UI 엘리먼트인데요. 예를 들면 에디트 텍스트 같은 경우죠. 그 경우에는 컨텐트 디스크립션이 아닌 힌트라든가 레이블 4를 사용하게 됩니다. 힌트를 넣으면 화면에 저기에 유저네임이라고 희미하게 있는 부분이 있죠. 글자를 치면 저 부분이 사라지고 자기가 입력한 글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저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건 시각장애인만이 아니고 일반 그 화면이 보이는 사용자에게도 이것이 어떤 것인가 명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모두에게 다 유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레이블 4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다른 뷰에서 이 텍스트, 에디트 텍스트에 대한 레이블을 지정해 주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힌트가 전혀 보이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에 사용하게 되고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게 됩니다. 컨텐트 레이블 할 때 기본적으로 좀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몇 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사람 모양이 나와 있죠. 안드로이드에서는 주로 그 자기 어카운트를 바꿀 때 사용하는 버튼인데요. 첫 번째 그 왼쪽에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 누구의 어카운트로 어떤 어카운트로 변경한다라고 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 옆에 있는 것처럼 이 버튼은 어카운트 스위치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라고 복잡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그 컨텐트 디스크립션은 이 아이템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것만 알려주는 것이 가장 사용자가 이해하기 편합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클로즈 X 버튼이 있죠. 닫는 버튼. 클로즈라고만 하면 톡백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버튼이라는 걸 알아서 버튼이라는 말을 붙여서 클로즈 버튼이라고 읽어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버튼이라는 말을 추가시켜버리면 톡백은 클로즈 버튼이라고 말을 해버리게 되겠죠. 그 다음 경우에는 연필이 있죠. 연필이 있는데 이걸 그냥 모양 그대로 연필이다 라고 적어버리면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당연히 편집, 에디트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마지막의 경우에는 금방 간과하기 쉬운 내용인데요. 100M이라고 적혀있죠. 이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의미하냐에 따라서 이건 100m가 될 수도 있고 100분이 될 수도 있죠. 혹은 미국에서는 100마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컨텐트 디스크립션을 정확하게 안 적어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톡백은 그 톡백 아래쪽에 텍스트 스피치 기능이 있어서 그 기능에 그 모든 어나운스먼트, 모든 읽기를 다 전담을 시키는데요. 그 텍스트 스피치 엔진은 구글에서도 제공하고 있지만 다른 회사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100M이라는 걸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쪽에 복잡한 로직이 있어서 뒤에 M이 있으니까 난 이렇게 읽어야겠다라고 해준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사용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는 미터라고 그랬지만 그 스피치 엔진이 100m라고 100분이라고 말을 해버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예를 들면 12:34라고 적었을 때 어떤 언어에서는 12분 34초 또 다른 언어에서는 12시 34분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약자라든가 부호에 관계된 경우에는 정확하게 컨텐츠 디스크립션을 적어줘야 그런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터치 타겟 사이즈인데요. 이 경우에는 어떤 게 명확한 기준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세계적인 가이드라인 혹은 웹에서 사용하는 웹 액세스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터치 타겟이 최소한 48dp 곱하기 48dp 가로 세로 48dp가 이상이 되어야 대부분의 경우 이것을 터치하기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하죠. 이 경우에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이미지를 늘려버리는 거고 이미지가 깨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마진을 넣으면 될 거고 그것도 싫다면 터치 델리게이트를 써서 실제로 이것이 터치를 받는 영역이 더 넓다라고 설명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명암비에 관한 부분인데요. 딱 보시기에도 윗부분과 아랫부분 보면 아래쪽에 있는 하트는 상당히 보이지가 않죠. 여러분의 시력이 약해지면 저건 굉장히 보기 힘든 거의 존재하지 않는 하트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권장하는 저 컨트래스트 레이시오는 4.5대 1인데 이걸
그냥 눈으로 보고 이 명암비가 4.5대 1인지 어떤지 아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의 경우에는 그 명암비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텍스트의 경우에는 큰 글자, 대체로 18SP 이상 되는 글자의 경우에는 3대 1, 그보다 작은 경우에는 4.5대 1의 명암비를 권장하고 있고요. 이 정도 되어야 테스트 결과, 이 정도는 되어야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 명암비로 인해서 글자를 읽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웹에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굉장히 명암비를 알 수 있는 그 서비스들이 많은데, 유틸리티도 있고 이렇게 웹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여기서 배경이 하얀색일 때 글자가 검은색이면 명암비가 21, 오렌지색이면 2라서 너무 명암비가 낮게 되고, 혹은 원하신다면 이렇게 16진수 값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툴이고요. 인터넷에서 컨트래스트 레이시오 혹은 웹 컨트래스트 레이시오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툴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뷰 어트리뷰트인데요. 이 부분은 약간 좀 복잡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일단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스위치 액세스, 아까 전에 보였던 스위치 액세스를 이용한 경우인데요. 버튼이 화면에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버튼을 클릭한 경우인데요. 첫 번째 버튼은 아래쪽에 있는 소스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버튼이 있고, 그걸로 끝이죠. 버튼 안에 텍스트가 있고, 두 번째 예제를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자, 이 경우에는 동영상을 한번 틀어드릴 텐데요.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하려고 했습니다. 클릭하니까 또 다른 메뉴가 한번 더 뜨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 소스 코드에서 보듯이 그 버튼을 감싸고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의 클릭커블 어트리뷰트가 true로 되어 있죠. 그 말은 나는 버튼도 클릭을 받고 리니어 레이아웃도 클릭을 받는다는 겁니다. 스위치 액세스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긴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봐서는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죠. 이 경우에는 간단히 해결 방법 정말 간단하죠. 저 클릭커블을 넣지 않으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제품에서 굉장히 많이 겪게 되는 경우인데요. 실제로 클릭업을 하다고 하고 실제로 클릭 이벤트를 전혀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인 사용자의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앞에 보이면은 이건 클릭을 할 수 있겠다 없겠다를 금방 할 수 있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클릭을 하지 않고 혹은 클릭해도 아무것도 아니라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근데 톡백이라든가 스위치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명확하게 이건 클릭할 수 있다라고 사용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그걸 클릭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인데요. 엔드로이드에서 사용하는 어트리뷰트 중에서 포커서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커서블이 어떤 경우에 사용되냐 하면은 이런 경우에 여기 영수증의 화면이 나와 있는데요. 왼쪽에는 어떤 내용인지, 오른쪽에는 그 금액이 나와 있죠. 그래서 현재 서브토탈에 포커싱이 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까 전에 보였던 톡백처럼 하나씩 읽어버리면 처음에는 서브토탈, 두 번째는 35달러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읽게 됩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거는, 이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사용자가 원하는 거는 한 번에 서브토탈 35달러, 그 다음에 다음 포커스에서 셀스 텍스 3달러 이런 식으로 읽어주기를 원하거든요. 그 경우에는 둘을 감싸고 있는 이런 렐러티브 레이아웃,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뷰 그룹에다가 컨텐트 디스크립션을 넣어주거나, 아니면은 저렇게 포커서블을 넣어주기만 하면 포커스가 전체가 잡히게 되고, 그걸 톡백은 알아서 각각의 텍스트를 조합시켜서 한 번에 읽어주게 됩니다. 조금 다른 경우에는 이 경우 포커서블만이 아니고 저 렐러티브 레이아웃에다가 컨텐트 디스크립션을 적어주면 그냥 서브토탈 35달러 이런 식이 아니고 your subtotal is 35달러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유저에게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한 번에 포커싱이 돼서 사용자는 저 한 줄을 통째로 다 읽게 되고 그만큼 더 이해하기 쉽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외에 실제로 사용하시다 보면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요. 아까 전 네 가지 경우는 가장 흔하게 겪을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가장 쉽게 아주 편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머티리얼 디자인, 구글에서 밀고 있는 그 머티리얼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따라보시면 그 머티리얼 디자인은 굉장히 액세서빌리티, 접근성을 고려를 해서 만들기 때문에 거기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실 거고요. 잠깐 데모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톡백을 다시 사용하고요. Home screen 1. Accept. Content descriptions inaccessible. 자, 애플리케이션 하나 올렸는데요. 화면에 에디트 박스에 아무것도 Edit 없죠. box. 그냥 에디트 박스라고 합니다. 이게 뭐 하는지 알 수 없고요. Go button. Unlabeled. 레이블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Unlabeled. Unlabeled.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Back button. 이걸 수정한 Accessibility 버전을 double 보여드리겠는데요. Keyboard hidden. Content descriptions fix. 자, 힌트가 들어있기 Edit box. 때문에 Search for deals. 자, 어떤 내용인지를 말해주고 Go 있고 button. 각각마다 Deals button. Social deals button. Real time deals 어떤 button. 내용인지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지 않고도 톡백을 이용해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Back. Accessibility. 마찬가지로 Item grouping inaccessible. 이 리시트에 대해서 From. Credit card. Date. The 2nd of August. 이렇게 분리되는 2012. 것보다는 Back. Accessibility. Item grouping. Content description. Item group. From credit card. 이렇게 한 번에 얘기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여러분이 제품을 만들었는데 접근성 아무리 고려해도 실제로 제품은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걸 테스트하는 방법을 두 가지에 나눠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요. 한 가지 방법은 그냥 써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 스위치 액세스, 톡백 이런 접근성 서비스를 익숙하게 한 다음에 그것만을 이용해서 제품을 사용해보면 가장 확실하게 어떤 것이 문제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참고로 톡백이나 브레이백을 사용하실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장비도 비싸거든요. 톡백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눈을 감고 한번 해보시길 정말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매번마다 제품에 대해서 이 제품의 그 톡백의 사용법 이런 것들도 다 알아야 되는 데다가 매번 새로운 기능이 있을 때마다 테스트를 해야 되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면서 이게 문제인지 어떤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를 예외해서 저희 구글에서 액세시빌리티 테스팅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는데요. 이건 자바 라이브러리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갖다 쓸 수 있는데 주로 많이 쓰는 에스프레소 혹은 로블렉트릭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좀 이따가 사용 예제를 보여드릴 거고요. 이건 한번 넣기만 하면 여러분이 만든 테스트가 지나가는 곳을 모두 다 테스트해서 가능한 한 많은 접근성 에러들을 다 알려주게 됩니다. 사용법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에스프레소를 사용할 경우에 딱 한 줄 accessibility checks.enable만 넣어주면 자동으로 여러분이 체크하려고 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테스트 결과를 다 말해주게 되고요. 로블렉 트랙도 거의 비슷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애노테이션을 넣는 것만으로 해결이 됩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테스트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단지 클릭을 하는 테스트를 했을 뿐인데 알아서 안쪽에서 액세시빌리티 테스트까지 해서 이 뷰에는 텍스트가 없어서 스피커 테스트, 컨텐트 스크릿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서 여러분에게 말해줍니다. 굉장히 편한 기능인데요. 또 한 가지가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액세시빌리티 스캐너입니다. Alert global contact. Item grouping fix. From credit card. Alert suspend talkback. Okay, talkback suspended. 액세시빌리티 스캐너는 여러분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한번 설치가 되고 나면 액세시빌리티에 들어가 있고 액세시빌리티 스캐너를 작동만 시키는 것만으로 화면에 파란 마크가 뜹니다. 이 마크를 자기가 원하는 앱에 가서 어떤 화면에 가서 클릭을 하는 것만으로
화면에 있는 모든 뷰들을 다 검사해주고 문제가 있는 곳에 저렇게 빨갛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각각을 클릭해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이템 레이블이 없다, 혹은 터치 타깃이 너무 작다, 혹은 이렇게 이미지가 너무 흐릿하다, 이런 것들을 다 말해주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원하시면은 공유를 해서 이메일로 보내거나 하는 것들도 한 번에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한 툴이고 얼마든지 여러분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보였던 자동화 테스팅의 문제점은,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게 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 원칙대로 다 테스트하기 때문에 펄스트 파스티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도 괜찮고 실제로 괜찮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에서 엄청나게 잡아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로 여러분이 테스트를 다 만드시고 나서 한 줄만 넣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다 테스트하시고 그 다음엔 다시 걷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에 요약하자면은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접근성을 강화해야 될 이유는 사용자가 많아지고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접근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 접근성 서비스를 사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의 그 가이드라인을 한 번씩 테스트해서 여러분의 제품에서 실제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개발하실 때와 테스트하실 때 접근성 항목을 여러분이 게이트키퍼로 사용해서 제품 출시 직전에 한 번이라도 더 테스트해 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렸던 것과 여러 가지 정보, 참고가 될 만한 것을 링크에 띄워놨는데요. 이거는 끝날 때까지 이대로 놔두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